2010년 7월 5일 오전 1시경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던 샤오리는 낮에 일이 너무 고됐던 터라 그날 유난히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때 있죠. 잘 자다가 불현듯 큰 소리도 아닌데 조용하고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깰 때, 딱 이때 샤오리가 그랬어요. 잘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쓱 살짝 깬 거예요. 그때 그녀의 귓가에 들린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 실제로 샤오리는 귀신인 줄 알았대요. 살짝 잠에서 깼다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이 확 깨는. 놀란 샤오리는 아니야 그냥 다시 자자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알았죠. 이 소리 환청도 아닌 꿈도 아닌 실제로 어디선가 나는 울음소리라는 걸. 당시 샤오리가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이 룸메이트가 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본 샤오리는 발코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딱 발코니 쪽으로 가니까 울음소리가 더 커져.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였네. 참 여러분, 얼마나 위층에서 크게 울면 아래층 집까지 이렇게 다 들리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있었으면. 당시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 보니까 샤오리가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때 이 룸메이트도 자다가 시끄러워서 나온 거예요. 이에 샤오리는 룸메한테 야 시끄럽지? 나도 시끄러워서 깼다니까. 위층 올라가서 한 소리 좀 하고 와야겠어. 이 말에 룸메이트는 말립니다. 아우 됐어 뭐라고 해. 그냥 넘어가. 나 오늘 진짜 피곤한데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샤오리가 그럼 경찰에라도 신고할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에 룸메이트는요. 야 됐어 하지마. 잘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위층 여자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 제정신이겠냐?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면 그러겠어. 그냥 이해해 넘어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무슨 유골함까지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고 매일같이 틀어박혀 울고만 있다고 하던데 뭐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 이 말에 샤오리 깜짝 놀란 거예요. 유골함을 집에 들여놨다고? 남편 화장한 거를 집에다가 뒀다는 거야? 왜? 헐 소름. 딱 이 반응. 실제로 이웃 주민들은요, 이 유골함에 남편의 유골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름 돋아 했는데 사실 이 윗집 여자 집에서 유골함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 유골은 없었습니다. 빈 유골함이었어요. 도대체 이 윗집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윗집에 살고 있었던 여성의 이름은 당시 27살이었던 백려령. 그녀의 남편은 31살이었던 양준위. 이 두 사람은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무려 6년의 연애 끝에 양준이가 청혼. 그렇게 2009년 11월 3일 결혼식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이때 결혼식도 성대하게 했어요. 5성급 힐튼 호텔에서 했는데 연회석은 30석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하나같이 조금 이상하다 했던 건 보통 결혼식장은 하얀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결혼식은 유난히 검은색이 많았어요. 젓가락부터 식탁보 그리고 의자 커버에 웨이터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까지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미신이지만 이 검은색이 좀 어둠이잖아요. 결혼식 날 이 검은색이 많아 버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찜찜했던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결혼식장을 칙칙하게 만들어놨어? 결혼식은 둘의 밝은 미래처럼 하얗고 밝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어두워. 이런 물음에 당사자들은요.
아, 식장을 어둡게 해놓으면 식 진행할 때 조명이 꺼질 텐데 더 어두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흰색 턱시도와 흰색 드레스를 입은 저희가 입장했을 때 얼마나 더 눈에 띄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저희한테 더 초점도 맞춰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여튼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니 어른들은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죠.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 이 백여령 부부는 친구 몇 명과 호텔 10층 스위트룸으로 가서 남편 양준이의 친구들과 함께 2차로 술을 또 마셨습니다. 뭐 피로연 같은 걸 가진 거죠. 피로연까지 모두 끝나고 보니 그때의 시간이 새벽 2시경. 백여령과 양준이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백여령 먼저 샤워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흘러 다 씻고 나온 백여령.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 간 거야? 남편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두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백여령이 호텔 밖으로 나가 한 바퀴를 쓱 둘러봤습니다. 안 보여.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때 새벽 3시 15분쯤 호텔 리셉션에 얘기합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사라졌어요. 어딜 나간 건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거든요. 어딜 간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 말에 호텔 경비원 측이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양준이를 발견했어요. 호텔 정문 앞 차도에서 말이죠. 그는 쓰러져 있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요. 간단히 요약하면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한다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친구들 다 가고 와이프가 씻는 그 잠깐 사이 이 남자가 밖에 나갔고 호텔 앞 정문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거거든요. 아니, 결혼식하고 피로연하고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바로 죽은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발견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텔 측과 경찰은 바로 사건 당일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속의 양준이는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서 거의 새벽 3시쯤 혼자 스위트룸을 나와요. 그때 그의 차림은 평범했습니다. 편해 보이는 티셔츠와 반바지, 맨발 슬리퍼에 그냥 빈손이었어요. 방을 나와 그가 향한 곳은 비상계단, 소방계단 쪽이었습니다. 소방계단 쪽으로 들어간 양준이의 모습이 다시 포착된 건 약 8분 후 호텔 2층에서였습니다. 호텔 2층의 비상계단, 소방계단 쪽에 살짝 이제 얼굴이 비친 거예요. 그때 그의 모습은요, 약간 당황한 듯한, 불안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소방 계단 쪽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로부터 다시 몇 분 후 오전 3시 16분경 그는 호텔 정문 앞 차도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조사 결과 그 비상 계단 쪽 문이요, 바깥에서만 열리는 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준이가 밖에서 비상 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서 밖으로는 안 열리는 거예요. 경찰 추측에 따르면 양준이 그날 밤 방에서 나왔어요. 왜? 담배 피우려고. 비상 계단 쪽으로 가서 피우려고 나왔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단 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한 대 피우고 다시 이제 룸으로 가려고, 다시 나가려고 비상 계단 문을 딱 열었는데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아이씨. 그래서 그냥 그 계단을 따라 2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2층으로 상가 쪽으로 해서 나가려고. 그래서 또 문을 열어봤는데 안 열려.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간 거예요. 지하 1층으로.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하 1층도 안 열려. 아씨, 어떡하지? 핸드폰이랑도 다 두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4층으로 올라옵니다. 4층에 딱 갔더니 하나의 문이 좀 열려 있어. 그래서 여기는 열려 있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문은요, 공조실 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조실은 실내의 온도, 습도, 세균, 냄새 등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과 보건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마련된 방을 말합니다. 여튼 이 공조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껌껌한 거예요. 안에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공조실 안을 허우적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4층 공조실 안에 이제 우리 호텔 보면 지붕이 막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중간 지붕? 중간 테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호텔 중간 야외 지붕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와, 드디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야외로 나간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시간이 새벽 3시경이었어요. 호텔 지붕의 불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 호텔 지붕 테라스에 제대로 된 난간이 없었대요. 양준이의 키는 171 정도.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날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한다고 술을 또 엄청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와, 이제 밖으로 나왔네.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호텔 지붕 밖으로 나온 그 순간 바닥에 있는 작은 난간에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호텔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냥 바닥에. 우리도 길 가다가 뭔가 발에 탁 채워가지고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려 바로 호텔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붕 테라스였어요. 근데 난간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술도 취했고 어두우니까 팍 발을 헛디디면서 하면서 그대로 떨어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4층에 그 공조실 문, 원래 그 새벽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열려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호텔 측에서 이때 배선 공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이었다 보니 전선 하나가 이제 공조실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조실 문을 닫아버리면 이 전선이 훼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문 밖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훼손을 막기 위해 그 문 위쪽에 금속 막대기를 하나 걸어가지고 안 다치게끔 열어놨던 겁니다. 공조실 안에 지붕으로 통하는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공사 진행하면서 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문이 열렸고 이제 그걸 그대로 두고 공조실 문도 열어놓은 채 다 퇴근했던 거죠. 뭐 여기까진 다 알겠다 쳐요. 그런데 경찰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추락사,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 시신의 얼굴은요, 바닥을 향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양준이의 얼굴은요,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듯이 하늘 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추락사한 그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 한간에서는 그 힐튼 호텔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그 사람들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믿거나 말거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신랑이 다른 날도 아닌 결혼식 당일 저녁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설명이 안 되는 모습으로 죽었으니까 솔직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실제 호텔 측에서는 자기네들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 실제 이런 사건들도 꽤 일어났고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려요. 옆에 자기네들 그 호텔 정문 앞에 2개의 석상을 세운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보시면 무섭게 생겼잖아요.
호텔 앞에 이런 걸 세운다는 게 중국 전통 신앙에서 이 두 석상을 되게 용맹의 수호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악귀 좀 쫓아내달라고 세운 거죠. 자, 그런데요. 호텔이고 나발이고 이 백녀령 어쩝니까? 결혼식 날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식 날. 그것도 피로연이 끝난 지 단 한두 시간 만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녀는 밤마다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 이 사건이 있고 백녀령은 시댁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12월 7일 그날 시댁집에서 약물 과다 복용을 하고 손목을 또 이렇게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때 그녀는 가족들에게 바로 발견이 되면서 제 시간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퇴원했어요. 이때 이제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백녀령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그녀가 자꾸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고 남편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막 이런 소리를 엄청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짜 엄중하게 경고를 주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백녀령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 이 일이 있고 백녀령은 시댁이 아닌 친정집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두 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죠. 이 가족들은요, 백녀령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봐,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까봐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녀를 되게 보살폈었대요. 이런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친정으로 넘어온 이 백녀령은 잘 이겨내는 듯 보였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 매일 절에 가는 것 외에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요. 카페도 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듯 보였죠. 사건 전날, 즉 7월 4일 오후 3시경 이날 백녀령은 남편을 숭배하기 위해 삼촌과 사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그녀는 친구와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도 가서 재미있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7월 4일 저녁 10시경. 들어와서 그녀는 이 둘째 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까지도 괜찮은 듯 보였어요. 웃으면서 언니와 얘기를 나누다가 각각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새벽 1시에서 2시쯤 이 둘째 언니가 자다가 우는 소리에 깬 거예요. 아, 우리 막내 동생이 또 우나 보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언니가 위로해 주려고 자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없어. 거실에도 없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에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 밖에서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와, 설마. 놀란 언니는 바로 소리가 난 베란다 쪽으로 향했고 바로 그 아래를 쳐다봤는데 와, 제발 동생아 제발. 백녀령이 움직이지 않고 아파트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똑같은 시간 7월 5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맨 앞서 말씀드렸던 샤오리 우는 소리에 깼고 윗집으로 가서 한 소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말려서 경찰에 신고할까? 또 했지만 말았죠. 그냥 들어가서 자야겠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때 쾅! 큰 소리를 샤오리도 들은 겁니다. 헉, 뭐야? 이때 샤오리 바로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했거든. 아, 몰라. 그냥 잘래. 다음날 샤오리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경찰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위층에 사시는 분이 뛰어내리셨어요. 혹시 이상한 점이나 목격하신 거 없으신가요? 위층에서 뛰어내린 사람, 백녀령.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 샤오리가 엄청 자책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 그날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위층 너무 시끄럽다고 가서 좀 말려달라고 전화라도 했었다면 경찰이 그 새벽에 갔을 거고, 그러면 그녀의 이런 죽음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묵인하고 자버리는 바람에 그녀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자책을 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조사 결과 백녀령은 자기 집 6층에서 뛰어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에서 일기장 2개가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그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는 오래 외롭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그리워.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듯 보입니다. 당시 그녀는 항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우울증 약. 병원 치료도 꾸준히 잘 받는 듯 보였고, 그래서 가족들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나아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척만 했을 뿐 속은 여전히 골마가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할게, 이 아내 백녀령이 남편 곁으로 간 이날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딱 244일 되던 날이었대요. 하루만 더 있으면 245일로 딱 35주가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앞서 남편 죽고 백녀령이 시댁집에 살면서 또 그 약물 과다 복용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는 또 남편이 사망한 지 딱 35일 된 날이었다고 해요. 35일, 35주. 이 35라는 숫자가 이 두 사람에게 특별했던 걸까요? 남편이 죽은 지 35일 만에 스스로 그런 선택을 시도했고, 남편을 잃고 딱 35주의 삶을 끝냈습니다. 사건의 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이후 백녀령의 가족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소용없는 여러 조사들. 당시 남편의 죽음에 여러 가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시신이 왜 하늘을 보고 있었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내마저 이렇게 사망해 버리면서 그냥 두 사람 다 그냥 추락사와 스스로 간 걸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유골함, 그것도 남편을 위해 산 게 아닌 자기 유골함으로 이제 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비어 있었다고. 자기 이름의 유골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린 지 단 한두 시간 만에 남편을 잃은 여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딱 35주 만에 스스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미스테리가 묻혀버렸죠. 도대체 남편의 시신은 왜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비상계단 쪽에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상계단 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확히 누굴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이 2층 상가 쪽에, 그 상가 비상구 쪽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되게 당황하고 불안한 듯 보였다고 하는데, 그저 못 나오니까 불안해했던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의 추측대로 정말 공조실을 통해 들어간 중간 호텔, 그 호텔 지붕 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한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